안녕하세요. 신숙희 논평입니다. 오늘 사실 국힘의 대표 선출을 이미 시작했죠.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제가 지금 한국에서 국힘 대표 선출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 탄핵의 패턴이 아직도 그대로 가동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제가 작년 4월쯤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일 첫째 유튜브 한 게 탄핵의 선도과 패턴을 끊어버리자 하는 그것이 이제 저의 유튜브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이 유튜브를 왜 하게 됐고, 제가 유튜브를 끝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탄핵의 선동과 패턴에서 완전히 깨어나는 그때까지 제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제 바쁜 시간을 빼서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국힘 대표 선출 과정을 보면서 이 탄핵 때 일어났던 그 패턴이 그대로 이렇게 가동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제가 오늘 정말 또 한 말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 유튜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대표를 선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깊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에 이번에 왜 선거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가만히 더불어민주당이 뭘 원하는가를 보면 알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지금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중국 속국으로 가는 그런 내각제를 통해서 중국 속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문재인의 선거 공약인 고려 연방제를 통해서 중국 속국으로 가느냐. 지금 이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 하에 지금 이 모든 이 국힘당 이 선거에 이제 야당을 분열한다든지, 아니면 국힘을 해체한다든지, 또는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원인이 뭐냐면 탄핵이거든요. 이 탄핵이 결국은 이제 탄핵이 불법 탄핵을 한 걸 아니까 그걸 감추려고 사이로 부정선거도 했고, 또 지금 이제 내년 대선을 앞에 두고 이 탄핵파들을 완전히 탄핵 찬성파들을 반대파들을 퇴출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당, 그렇게 되면 신당 창당을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이 완전히 분열되고, 나중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나 김정은하고 평화소홀을 해가지고 내년에 대선에 이길 거라,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을, 상대방의 계획을 우리가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점이 얼마나 크리티컬한 그런 위험한 중요한 시기인가를 보면, 저는 이것이 제3의 탄핵의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제3의 탄핵이냐? 지금 미국을 보면 트럼프가 3번 탄핵을 당했는데 그 탄핵을 극복을 했어요. 그 유일한 이유가 이 배신자 세력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미국의 국민들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깨어있다는, 그리고 트럼프가 좀 더 보수주자로서 강력히 보수의 가치를 알고 밀고 나가는 그 3가지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나는 거지, 탄핵이 그대로 미국에도 이루어지고 민주당 극좌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번째 탄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너가 3번째 탄핵이라 하느냐? 첫 번째 탄핵은 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잖아요. 불법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거를 통해서 드루킹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8년 6월에 또 지방선거 있는데, 그때도 이 평화소를 해가지고 지금 국힘이 완전 참패했잖아요. 지금 이 전략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대로 또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4월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에서는 부정선거를 했잖아요. 부정선거 또 할 거예요. 평화소 또 할 거예요. 또 여론조작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011년 4월 이제 보궐선거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많이 높여가지고 막 이렇게 감시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단일 후보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많은 그 젊은 층들이 또 이렇게 지지율이 높았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조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임이 완성을 한 겁니다. 완성을 했는데 보니까 내년에 또 대표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써먹은 방법을 다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핵을 또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세 번째 탄핵인데 이게 뭐냐? 이 탄핵을 누구를 시키느냐 하면 국임 해체입니다. 국임 해체. 누구를 이용해서? 이준석을 이용해서. 그 뭡니까? 제가 좀 이따가 보여주겠지만은 그 같은 이 우판에 있는 그 사람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론 조작을 하고 여론 조작에서 나왔잖아요. 엄청나게 이준석 대표가 그 여론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나경원, 주호영 다 합해도 이준석이 압도적인 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무슨 이준석이 뭐가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막 믿고 그렇게 조작에 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일 처음에 제가 유튜브 할 때 올린 이 탄핵의 반복적 패턴 이걸 보세요. 이 사슬을 깨뜨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똑같잖아요. 정치적 선동가가 뒤에 보이지 않게 있는 거예요. 그 지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준석을 이용해서 국임당을 해체해라. 국임당 해체입니다. 해체. 그때 그 제2의 탄핵에서는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황교안을 감옥에 넣어라. 이것이 제2의 탄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엔 제3의 탄핵이고. 그때 제가 한국 가서 보니까 지금 어린애를 시켜가지고 동료를 부르게 해가지고 국임당을 그때 뭐 미래통합당을 해체를 시키고 아무 죄도 없는 한교안을 감옥 속에 집어넣으라고 고등학교 되는 학생이 막 팻말을 들고 있더라고요. 한교안을 감옥으로. 그래서 제가 네가 한교안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야 되느냐고 하니까 막 그 학생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어린애들을 불러서 동료를 불려가지고 국임당을 야당을 해체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방송에서 막 선동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조중동이 막 선전하잖아요. 이준석을 띄우고. 그 다음에 반관계로 내부의 적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국임당의 내에 있는 아니면 뭐 유명한 보니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조선일보의 김순덕 제가 저번 유튜브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유건일 이런 사람이 세대 교체 바람 세대 교체를 막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을 계속 띄우잖아요. 여론 조작, 여론을 띄우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끌어내려? 지금 당대표로 유망한 나경원이나 조호영 누구든지 제가 볼 땐 나경원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그것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패턴 속에 지금 들어가 가지고 조작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이 국임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이미 부적격 투표고 부정투표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째는 제일 처음에 여론 조작을 할 때 일반인 30%, 그 다음에 처음에 그게 아니라 일반인 30%, 그 다음에 이 국임 당원 70%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야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왜 일반인을 30%로 할까? 저는 그것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비율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이면 우리가 선관위가 어떤 사람을 무작위 표출할 때 이 사람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좌파 성향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좌파 우파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임당을 대표를 뽑으면 우파 사람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이런 규칙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왜 이 선거 결과를 선관위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K보팅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선관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옛날 당대표 뽑을 때도 그런 부정선거 이야기가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4.15 부정선거 엄청난 지금까지
여러 가지 120건 소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년이 넘도록 지금 선거 소송을 진행을 하지 않고 이미 이것은 부정선거라는 게 발표난 겁니다. 이거는 증명된 거예요. 이것은 6개월 이후에 하면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불법을 저지른 자제에 대한 이 죄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외국에 살아서 너무 허황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K보팅 이거는요, 조작을 해도 증거도 안 남습니다. 제가 국임의 대표라면 저는 수개표를 하겠어요. 선관위에 안 맡겨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지지율을 보세요. 여론조사기관도 평소에 하던 조사기관이 아니고 전혀 이름이 없는 조사기관이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50% 기준한 것을 해가지고 막 무작위로 퍼뜨렸잖아요. 그러면서 다 이제 보니까 다 합해도 이준석이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되고 보니까 조정동 신문이 띄우잖아요. 막 김순덕 기자, 그 다음에 최보식, 조선일보, 세대 교체의 바람이라는 등, 그 다음에 윤강준 교수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완전히 김정은 어천가처럼 그렇게 이준석을 띄우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완전 정말 이 병든 이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요, 제가 얘기하는 공모자들이에요. 완전히 공모자들. 그러면 지지율을 그때 보니까 당대표 10명 중에서 10명이었나? 7명이었나? 그 중에서 이제 5명 들어간 사람을 발표를 하는데, 그런데 왜 등수를 그리고 지지율을 발표를 했나요? 저는 이것은 분명히 위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조경기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이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왜 7명 중에서 7명인가 8명 중에서 5명이 들어간 거 5명만 얘기하면 되지 왜 그 사람들이 받은 득표율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불법 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이거는 실렉션 하는 거예요, 실렉션. 그러면 실렉션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저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지만은 학생들이 점수를 매길 때 그냥 매기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에 있는 인투이션, 이런 데 대해서 매기는 게 아니고 실렉션 크라이테리아가 딱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도 그 기준에 의해서 뽑지, 자기가 어떤 인연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걸로 그냥 자기 마음에 든다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여러 패널들이 있어가지고 그 실렉션 크라이테리아에서 뽑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렉션 크라이테리아가 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거는 보수 지도자를 뽑는 거니까 보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내년 3월에 또 대권 주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을 잘해서 이 당을 국민 화합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 기준을 다 감안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기준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이 일반 기준이 있고 구체적 기준이 있는데 이 일반 기준에서는 이게 보수주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수주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이승만이잖아요. 이승만의 건국정신과 박정희의 산업화 과정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실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첫째, 자유법치주의. 민주보다는 자유가 먼저 가는 자유를 소중히 하는 사람. 그리고 상권 분립의 법칙,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법. 아무리 작은 법이라도 법을 지키는 사람.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탄핵은 합법이었다고 생각하잖아요. 탄핵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그 절차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졸속이고요. 탄핵을 3개월 만에 하는 나라는 없어요. 적어도 1년이 걸리죠.
미국만 해도 1년 걸치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 러시아 스캔들로. 그렇지만 그것이 무산됐잖아요. 탄핵이 무효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배신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선거 10일, 퇴임 10일 나놓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한 거는 뭡니까? 16 사태를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상원에서 부결돼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배신자가 별로 없었어. 있기는 있었지만 별로 없었어.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 법을 소중히 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절대 그 보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간주도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 복지를 하되 우리가 그 국가가 아니고 개인에게 그 시장 경제의 원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유경쟁위의 복지를 시행하는 거. 그런 거죠. 국가가 너무 경제를 컨트롤하면요. 이거는 이 그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너무나 잘 봐온 겁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 예를 들어서 후보자 중에서 종전협정을 인정했다든지 미군 철수를 찬성했다든지 4대 배치를 찬성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이 보수주자로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통일. 남한 주도가 돼가지고 통일로 가는 그런 이 자유통일을 해야지 국간체제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평화통일,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입국론. 모든 종교가 다 중요하지만은 기독교 신앙이 더 기초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 기준을 보면 이 정치 이념을 준수했는가 안 했는가 바로미터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불법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 그래서 이준석은 여기에서 이미 아웃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탄핵은 김무성 대표가 박지원에게 60표, 형님 60표가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박지원 의원이 어딘가 거기 김어준인가 그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탄핵이 그래서 지금 같은 당에서 탄핵 배신자들이 60명이 나왔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예요. 탄핵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재가 8명이 전부 다 동시에 박근혜 탄핵이라 하지도 안 하고 인용이라 안 하고 파면을 한 거, 이거는 불법인 겁니다. 절차도 그렇고요. 전부 다. 이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물론 앞에 선거가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이걸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일단 대선 후보를 뽑고 나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략적으로 이 탄핵이 모든 만악의 근원이고 우리나라의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15 총선이 불법, 부정, 부실 선거임을 주장하고 제도 개선을 하려는 노력. 4.15 부정선거는 탄핵의 꽃입니다. 탄핵하고 이거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파 내에서도 이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부정선거를 부인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우파 속에, 보수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준석은 4.15 부정선거가 없고, 의혹을 제기해서도 안 되고, 의혹 제기하는 유튜버들은 전부 다 가짜고, 그 다음에 음모론자라 하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민주당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우파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6개월 안에 지금 선거 결과, 투표 결과를 부정선거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1년 넘게 미루고 있죠. 그 다음 120건이나 되는 거 하지도 안 하고 있죠. 이게 이미 부정선거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지금 6개월 해야 되는 거를 지금 1년 동안 안 하는 거, 이거는 대법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옷을 다 벗어야 되고 지금 감옥소에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불법이니까. 법을 어긴 거니까. 이 어긴 법을 찬성하는 이 사람이 국임의 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략적 반중 정책, 사실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때문에 중국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지만은 저는요, 이 호주 보세요.
지금 이 모리슨 수상이 중국하고 완전히 손을 끊고 관계가 엄청 악화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금 경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결과에 지금 호주가 엄청 잘하고 있다고, 오히려 중국 때문에 손해를 본 게 아니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사실은 이 지나친 친중 친북 정책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원전이라든지 삼성 반도체 문제라든지 태양광 이런 전부 부패가 이 친중 정책과 관련돼 있는데 국임 대표 이번에 발표 보니까 아무도 이게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정책 지지. 현 글로벌 기득 세력에 대항하는 풀뿌리 자유 주권 세력과의 동맹. 국제정치, 즉 현재 미국에서 강력히 일어나는 트럼피즘의 성격을 파악. 제가 이번에 나경원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트럼피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트럼프를 비하하는 걸 보고 정말 저는 좀 많이 실망을 하고, 이 야당의 이 지도자라는 분들이 지금 미국에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전혀 이 감각이 없다는 걸 보고 정말 실망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금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빌 게이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물밑으로는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행정명령을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을 잡아들이고 있는 거 지금 안 보이십니까? 그게 전혀 눈에 안 보이는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아무리 늦어도 2022년도 공화당을 장악합니다. 공화당을 장악해요. 2022년도에 공화당 상하원 선거가 있는데 그걸 장악한다고요. 그리고 2024년의 선거에서 분명히 공화당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트럼프하고 같이 갈 보수 지도자를 구해야지, 트럼프를 폄하하고 트럼프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야당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한미동맹을 해가 나가겠습니까? 이건 정말 앞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각제 반대.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정부는 부정선거로 180석 얻어가지고 내각제로 야당 탄핵파들과 야합해가지고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준석을 밀고 있습니다. 김종인, 김무성, 그 다음에 하태경, 또 누굽니까,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다 이준석을 밀고 있는 게 지금 제가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내각제를 찬성하는 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내각제를 왜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요, 내각제를 하게 되면 바로 중국 속국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 백신 반대, 이것은 국임 대표하고는 관계가 안 되지만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 이번에 미국에도 파우치 박사 완전히 이메일 사건으로 들통나가지고 지금 뭐 주크버그 페이스북, 그 다음에 중국의 우한 폐렴이 바로 의도적으로 유출된 것이라는 게 전부 다 밝혀져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10조 불을 내놔라고 지금 중국애가 호통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은요, 어떻게 보면 대사기극입니다. 대사기극.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엄청나게 좋은 치료제가 2개나 나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는데, 이걸 놔주고 지금 백신을 해서 백신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파우치 박사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 민주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빌 게이트하고 다 합해서 이런 사기극을 벌였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제일 적합하는 사람을 뽑고, 없다면 가까운 사람을 뽑아야 돼요. 어차피 어차피 지금 정치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 최악이 아니면 좌악을 뽑는 겁니다.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가 떠드는 선동과 조작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유권자가 정말 현명하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뽑아야 되는 건데, 제가 여기 이제 4가지 기준, 박통 탄핵이 불법이냐, 4.15 총선, 그 다음에 반중 정책, 트럼프 정책 찬성, 요 4가지를 해서 쭉 이제 봤더니 제일 100점 만점 맞는 사람이 도태우 변호사 하나밖에 없어요. 도태우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 중에서는 이중석이는 빵점이에요. 빵점이고,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제가 볼 때는 5점 만점에 한 1.75 받았고요. 주호영 대표는 1.5, 그 다음에 조경태가 3.5. 원칙적으로는 조경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기준에 따르면. 그런데 어떤 것을 평가할 때 또 이거 말고도, 원칙 말고도 이 감안해야 될 게 세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그 원칙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기준, ethical 딜레마가 있을 때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 원칙, 이걸 켄트의 이고이즘이라기도 하고, 뭐 듀티,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디온톨로지라고 하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어떤 경우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준에 의해서 조경태가 됐으니까 조경태 의원이 당대표 돼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황, 유틸리테리애니즘이라 해서 상황을 감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상황상 여러 가지 또 뭐 여자가 좀 없다든지, 아니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또 당대표는 이미 경상도니까 경상도를 좀 피하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뭐 매선을 했다든지, 뭐 경험이 어떻다든지, 이런 걸 또 이제 파악을 하고, 내년 대선이 있으니까 이 대선에서 누구하고 지금 대선 후보자 중에서 잘 이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론이 있어요. 파블릭 오피니언. 여론이 제일 큰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나마 3명 중에서 이준석 빼고 나경원 의원이 주호영과 이 지금 그 조경태 의원보다 더 높으니까 우리가 이걸 감안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버추, 개인의 버추가 있어요. 개인의 버추를 보면 뭐 주호영 의원도 훌륭한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은 조금 까탈스러운 같지만은 또 여성으로서 또 샘세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조경태 의원도 엄청나게 보니까 뭐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데, 결국 여론이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당을 새당 창당은 지금 현재 새당 창당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라고 하지만, 새당 창당을 근본적으로 찬성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를 보면 트럼프도 새당 창당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공화당 내에서 이 반대 배신자들을 다 쳐내고 쉐이프업 해가지고 끌고 나가거든요. 저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양당 체제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 미국 야당에 비해서 이 배신자 세력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저는 뭐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별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싶지 않아요. 현재는 아마 미국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소용없이, 상관없이요. 그래서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임이 만약에 이준석이 되면 당이 해체되고, 지금 야당이 완전 분열되고 신당이 지금 이 크게 될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그것이 더 나은 방향일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만약에 이제 국임에서도 제대로 이제 우쪽에 있는 사람이 개파적으로 이렇게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조금 썩어 병들어가는 이 국임이 조금 제대로 이제 야당 역할을 하죠. 그렇게 이제 한다면 저는 결론적으로 결국은 나경원 대표를 원래는 단일 후보를 해야 돼요. 단일 후보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참 비극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엄청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를 유권자들이 이렇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도태우 후보를 밀어주고, 저는 그런 식의 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